안과 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눈은 당신이 지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케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눈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혈당치가 눈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혈당치는 눈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몸 안은 혈당치 즉 영양이 넘어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양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넘어서 너무 많아 버리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혈당치를 억제함으로써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녹내증, 백내증, 당뇨병 망막증이라든지 나머지는 폭시 즉 두 개로 보이거나라든지 신경증이나 눈의 염증인 포도막염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기 쉽다. 물론 일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원래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좀처럼 노력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타입의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향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갑니다. 첫 번째는 기본으로 칼로리를 적당히 섭취한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이야기, 시금치가 좋다고 하면 시금치조차 먹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달콤한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배 가득해질 정도로 굉장히 뚱뚱해졌지만 시금치를 열심히 먹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즉 좋다고 하는 식재료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 전에 억제해 두는 것이 칼로리 수치를 좋게 한다는 것. 즉 당신이 과체중이 아니고 뚱뚱하다면 조금 마른 방향성에 가져가도록 칼로리를 적당히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탄수화물 제거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질 빼기 다이어트라고도 하고 지질은 섭취하지 않게 하는 다이어트법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칼로리를 섭취해도 괜찮다는 이론도 있거나 하지만 그런 수단을 취해도 너무 먹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칼로리를 충분히 잘 섭취합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PFC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이것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이므로 이것을 뽑아버리면 다른 일을 해버리니까 좋지 않다. 우선 억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칼로리를 억제해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고 하는 일.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서 앞으로 실제로 당신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대답이며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을 꽤 확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 많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첫째, 과거의 일본인에 비해 일본인은 뚱뚱해졌다고 말하는 일도 있지만 그럼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과거의 일본이라면 백미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라고 할까 배아라는 것이 섞여 있고 소화 흡수도 온화했다. 한편 지금은 굉장히 정제된 좋은 쌀이 나왔다. 이른바 전립분의 빵이라면 먹으면 완만하게 혈당치가 올라온다. 그러나 지금의 맛있는 빵이라면 생크림과도 섞이거나 한식빵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가 있다. 그것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버린다. 물론 그다지 상관없다는 설도 있다. GI 갑글리세믹 인덱스라는 설도 있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완만하게 혈당치를 올리는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총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있다. 그 때문에 적당히 그러한 것을 섭취하면 좋다. 예를 들어 쌀을 먹는다면 슈퍼보리 등을 넣어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는 궁리를 하고 조심하십시오. 특히 현대인들은 야채를 섭취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곡물이나 식이섬유가 적은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이 첫째. 두 번째는 단백질도 비교적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예를 들어 점심에는 스파게티와 우동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우동이 상당히 인기 있고 싼 곳이 있어 먹으러 가는 곳이 상당히 있죠. 저도 먹으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밀가루만으로 탄수화물이 메인. 물론 지질이나 단백질이 0이 아니지만 꽤 적다. 그럼 라면이나 우동이나 스파게티를 먹을 때 단백질을 먹으려고 해도 좀처럼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동을 먹을 때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고기나 계란을 부친다고 하면 가격도 올라버리거나 지질도 상당히 섭취해버리는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 지질이 적은 단백질도 있다. 반죽물계의 물고기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어떠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섭취해두면 좋다. 그 하나의 이유로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만일 혈당치의 추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도 몸에 데미지를 소거해주거나 세포를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은 녹내장이 되기 쉽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어 눈에 있어서도 기본 좋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은 비교적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섭취합시다. 탄수화물이나 지질은 이것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도 어렵지요. 균형 있게 섭취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예를 들어 멀티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무래도 편식이 있고 자신이 아닌 사람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생양파도 상당히 서투른 거야. 그러니까 점심밥에서는 병원식을 병원에서 먹고 있는데 저는 콜리플라워를 빼고 싶다든가 생양파를 뽑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있다는 정도. 그다지 특이하지 않다. 야채가 별로 섭취할 수 없게 되면 멀티비타민 같은 것일 정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지만 멀티비타민을 사용해 주셔서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을 잡는다. 세 번째는 멀티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에 혈당치를 올리기 어렵고 눈에 영향이 될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소위 녹황색 야채, 진한 녹황색 야채의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케일, 고야 같은군요. 녹색의 색입니다만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에 가까운 정도의 녹색입니다. 빛을 꽤 받고 그것을 광합성 즉 에너지로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식물은 이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빛에 대한 내성, 데미지 소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은 장기 중에서도 투명한 장기입니다. 벗겨내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빛의 데미지를 크게 받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데미지를 소거하는 영양소인 녹황색 야채, 특히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섭취하면 좋은가 하면 하루 10mg 정도라고 합니다. 10mg라고 하면 시금치로 말하면 담그고 시금치 2다발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군요. 사프리는 어떨까라고 하면 사프리에서도 나쁘지는 않지만 모처럼이라면 역시 식사로부터 10mg 정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좋다. 12일 섭취해도 별로 안되고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몸에 루테인이라는 것이 모입니다. 그러면 데미지의 소거 능력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 이 데미지 소거 능력을 항산화 능력이라고 합니다만 이 항산화 능력은 갑자기 취하거나 데미지 받고 나서 취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두고 한 개씩 데미지 소거해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매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23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시금치를 섭취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금치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옥살산이라고 말해 결석이 생기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삶은 거나라든지 혹은 결석이 생기기 쉽다든가 돌이 있는 타입의 사람의 경우는 사프리에 의지하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능하면 영양에서 섭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영양소 단체로 말하면 루테인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카페인, 특히 커피나 차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커피는 너무 마시는 것은 눈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커피의 경우는 너무 취해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으므로 카페인 중독이라든지 카페인이 아무래도 서투른 사람의 경우는 그만두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카페인을 마셔도 문제가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의 경우는 커피를 하루 약 23잔 정도까지 섭취해주면 체중도 떨어지기 쉽거나 에너지 소비를 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한다. 왜냐하면 눈에 있어서의 데미지 소거로서는 클로로겐산이라고 의 항산화, 즉 데미지의 소거를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은 몸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행동적으로 되는 효과가 있다. 잘 커피를 마시면 깨어난다고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BMI 즉 다이어트라든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밤에 걸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커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점심밥을 먹은 후 13, 14시 정도 커피를 마시면 야간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커피 마셔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각성이 나빠지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14시 정도까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눈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으로서 식사라든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특히 혈당치에 주목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이므로 번외편으로서는 칼로리 수지라든지 단백질과 지질과 탄수화물의 밸런스를 정돈한다고 하는 것. 이 기초 위에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또한 식사 중 녹색, 노란색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등을 마시는 것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나 클로로겐산에 의한 데미지 소거의 효과도 있으므로 꼭 해주실 수 있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혈당치가 오르면 나쁜 것이 있어 실은 피가 나온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꼭 알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동영상이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